사섭은 교주 창옥은 황신현 출신으로 본래 그의 선조는 예주노국 문양현 출신이었으나 왕망의 난이 일어났을 때 교주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섭의 가문은 그때부터 교주의 뿌리를 내려 그곳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사섭의 아버지인 사사는 환제 시절 일남 태수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주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사는 자신의 장남인 사섭이 변방이 아닌 중앙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어린 나이에 사섭을 수도로 보내 그곳에서 살며 유명한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사섭은 교렴으로 청거되어 상서랑에 임명되었는데, 공적인 업무를 보다가 큰 실수를 저질러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인 사사가 죽어버렸고, 이에 사섭은 교주로 내려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중앙관직에서는 쫓겨났지만 사섭의 가문이 가진 교주에서의 영향력 덕분인지 사섭은 우제로 천거되어 교지태수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마침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주와 군이 혼란에 빠지자 사섭은 그 틈을 노리고는 중앙에 표를 올려서 자신의 첫째 동생 사이를 하포태수에, 둘째 동생 사유는 구진태수에, 셋째 동생 사무는 남해태수에 임명되도록 하여 교주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사섭의 형제들은 나란히 군의 태수가 되어 교주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앞서 말한 대로 교주 지역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다 당시 시대는 난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사섭의 위세와 존엄은 교주 내부에서만큼은 황제의 것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항상 사섭이 외출을 하거나 다시 돌아올 때는 종이나 경세를 울렸다고 하며 엄청난 수준의 의장을 갖추어 북을 치며 피리를 불었고, 수레와 말이 도로에 가득했으며 항상 수십 명의 이민족들이 길 양쪽에서 향을 태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첩들 또한 부인용 수레를 탔고 자제들 곁은 보병과 기병이 뒤따르며 호위를 하니 수많은 이민족들은 두려워하며 사섭에게 복종했다고 합니다. 사섭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정이 겸손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였던 데다 선비들을 예우했기 때문에 중원의 선비 수백 명이 난을 피해 사섭에게 몸을 의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섭은 춘추자 시전 연구에 깊이 빠져 주석을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원이라는 인물은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교지의 사섭은 학문이 뛰어나고 식견이 높으며 정치적인 업무에도 정통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한 군을 보존하였으며 20여 년간 그의 영내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백성들은 가업을 잃지 않았으며 타향을 떠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섭은 춘추자 시전을 깊이 연구하여 정밀한 뜻을 가졌으니 그가 주장한 의론 중에 특히 뛰어난 부분을 몇 개 바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앞서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들에게 죽은 뒤 조정에서는 장진을 교주자사로 임명해 파견했는데 장진 또한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해 버립니다. 그러자 유표는 곧바로 자신의 부하인 내공을 교주자사에 임명하였고, 마침 창호태수 자리도 비어 있었기에 5월을 창호태수에 임명하여 내공과 함께 교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외부 인사를 교주로 파견하는 것보다 교주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섭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주어 다스리게 하여 유표의 교주 진출을 견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황제의 봉인이 찍힌 조서를 내려 교주는 단절된 지역으로 남쪽으로 강과 바다에 붙어 있는데 황상의 은혜가 전달될 수 없어 신하의 충의가 막히게 되었다. 그리고 역적 유표가 내공을 파견하여 교주 지역을 엿보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지금 사섭을 순남 중랑장으로 임명하니 7개의 군을 다스리도록 하고 교지태수는 이전과 같이 겸하도록 하라 라고 했다 합니다. 이에 사섭은 사신을 조정에 파견해 공납품을 바치고 황제를 아련하도록 하였으며 천하가 혼란스러워 수도로 가는 길이 끊겼지만 그럼에도 사섭은 계속해서 공납품을 바쳤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그를 안원장군으로 임명하고 용도정우에 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섭은 교주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도 유표, 유원 같은 부류와 달리 조정의 공납품을 바치며 중앙과 척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표가 파견한 뇌공과 오건은 교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뇌공과 오건은 서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건은 군을 일으켜 뇌공을 공격했고 이에 뇌공은 형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섭이 중앙과 계속 교류한 것은 한왕씨를 따르며 충성했다기보다는 조정을 차지한 조조와 화친을 맺기 위함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천하통일을 이룩할 것 같았던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손유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남형주 지역 대부분을 유비가 차지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건한 15년 송건이 보주를 교주자사로 임명해 교주로 파견하자 사섭은 곧바로 조조를 손절하고 형제들과 함께 보주를 영접하여 송건에게 충성을 맹세했기에 송건은 사섭을 좌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보주는 유표의 자녀 세력이었던 오고를 유인해 죽여버렸기에 사섭은 송건의 힘을 빌려 피를 흘리지 않고 오고의 세력을 축출하게 됩니다. 사섭은 송건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아들 사움을 송건에게 인질로 보내며 자신의 충성심을 보였고, 이에 송건은 사움을 무창태수로 임명하고 사섭과 사일의 아들들을 모두 중랑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섭의 충성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사섭은 익주에서 끝발 날리던 호족 옹계 등을 회유하여 총나라의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기에 송건은 사섭을 매우 칭찬하며 위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용편우에 봉했다 합니다. 또한 사섭은 사자를 송건에게 보내 아련할 때마다 각종 향료와 칡덩굴 껍질로 짠 배 수천 개를 보냈으며 명주, 유리, 비치, 상아 등과 같은 희귀한 물품이나 진귀한 과일들도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보냈다 합니다. 이처럼 사섭이 송건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은 진심으로 송건을 군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자신의 가문이 번성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주 지역을 큰 문제 없이 잘 통치하던 사섭은 황무 5년 90세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사섭이 죽은 뒤 송건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주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광주 지역을 신설하여 여대를 광주자사, 대량을 교주자사로 임명하였고, 사섭의 직함이었던 교지태수의 자리는 진시라는 인물에게 주어버립니다. 만약 사섭이 살아있었더라면 송건의 이러한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후의를 도모했겠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사위는 이러한 송건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교지태수라 칭하며 군을 일으켜 교주로 파견된 대량이 교주자사에 임명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에 사섭의 부하였던 활린이라는 인물이 사휘에게 대량을 맞이하라는 조언을 하였으나 사휘는 분노하며 활린을 때려 죽였고, 이로 인해 활린의 친족들이 거병하여 사휘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전투가 끝나지 않았기에 결국 두 가문은 화친을 맺고 전투를 멈췄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대는 사휘를 죽이라는 명을 받고 대량 등과 함께 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먼저 공격을 하기 전에 사섭의 동생인 사일의 아들인 사광을 시켜 사휘에게 항복을 권유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사광은 사휘에게 가서 군수의 자리는 잃게 되더라도 목숨은 잃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해주었고, 이로 인해 사휘와 그의 형제들은 여대를 영접하며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대는 곧바로 사휘와 그의 형제들의 죄를 물으며 그들 모두를 죽여버렸기에 사섭의 자식들 중 송건에게 인질로 보내줬던 사엄만이 살아남았으나 그 또한 면직됨과 동시에 평민으로 강등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엄은 병으로 죽어버렸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엄의 처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송건은 양심은 있었는지 매달 사엄의 처에게 쌀을 공급해 주라는 명을 내렸고 40만 전도 하사했다고 합니다. 사위의 반란이 진압된 뒤 사일, 사유, 사광은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했으나 송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사일과 사유는 법을 어겨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사섭의 형제들로 교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들이라 후환을 막을 목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오서에 따르면 사섭이 수도에서 관직을 할 시절 동생인 사일도 중앙에 있었는데 그는 동탁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교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섭은 난을 피해온 선비들을 극진히 대접했기에 많은 선비들이 그에게 몸을 의탁했고 그 중에는 허정, 유파 등과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조만전에 따르면 조조에게 지켰던 원충과 환선은 조조를 피해 교주로 도망쳤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사섭에게 그들 모두를 죽이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국가공인 역사서인 대월사기전설을 쓴 오사련이라는 학자는 우리나라가 시와 글이 통하고 예법과 음악을 익히며 문헌의 나라가 된 것은 사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사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